안녕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지식 콘텐츠 에듀팜의 진행을 맡은 학예사 이윤희입니다. 이곳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현재 기다림의 맛 시간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간장과 된장으로 대표되는 장은 다양한 발효 음식의 기초 재료인데요.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식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과 향이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을 담그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콩입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농업기술서 제민유술에서는 황고려두, 흑고려두가 확인되는데 고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우리의 고대 영토 고구려 지역에서 콩이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상으로 중국 고문서 본초강목에는 박물지를 인용하여 시가 원래는 외국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은 고대 우리나라로 추측되며 본초강목에 중국의 여러 고문원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매주를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는 우리 민족이 장향을 잘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을 담그고 술을 잘 빚는 등 발효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려치라 하여 고구려인들에게서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우리 민족은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는 민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 묵서묘지명에서 간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국사기에서도 비단과 쌀, 술 등을 비롯해 장과 매주를 예물로 보냈다는 신라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동 역사에서도 발해 명산물로 책성의 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록 및 문헌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장담그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구분벽화 안악사부분 벽화를 보시면 우물가에 항아리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이 항아리에 장이나 술 등 발효 음식을 저장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벽화에서 보이는 항아리와 가장 비슷한 고구려 항아리를 실제로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태안 앞바다에서 고려 선박이 침몰하여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 항아리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표시하기에 죽차를 걸어놨습니다. 특히 죽찰에 개경이 있는 특정 인물에게 말장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장은 오늘날 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큰 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기록에서 말장의 크기와 모양은 금괴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장의 발효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음식 제조를 넘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옛집은 부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독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숨쉬는 그릇, 옹기 속에서 생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돌담 아래 다양한 크기의 옹기 속에서도 온도, 바람, 햇빛 등의 영향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신비한 현상을 미디어 아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모래알갱이가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옹기의 안과 밖으로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잘 익게 하고 오랫동안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옹기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 음식의 저장 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옹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와 유약도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발효 음식을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경기도에서는 항아리 배의 곡선이 완만하며 배지름에 비해 입지름이 넓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서 햇빛을 차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입지름과 밑지름의 크기가 같은 것이 특징으로 배는 서울 경기지봉보다 더 불룩한 형태입니다. 전라도에서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배지름은 넓고 입지름은 좁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량이 많아 습기로 인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이 크고 꼭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들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깨 부분의 경사가 급하고 잎이 더 넓고 뚜껑도 좀 더 넓은 편입니다. 경상도에서는 항아리 입지름과 밑지름이 좁고 배가 볼록하며 특히 어깨 부분이 둥글게 잘 발달되어 저작물의 변질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끝으로 제주도 토양은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붉은 빛깔의 옹기와 검정 질그릇이 많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상 물 허벅이나 물독 등 식수를 운반하기 위한 옹기가 발달했는데 바람이 많아 입지름이 좁고 배는 약간 부른 형태입니다. 장은 오랫동안 우리 음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안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맛을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이고 토착화된 장이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는 집안마다 다양한 경험과 기술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집집마다 다른 손맛과 장맛으로 다양성을 가지며 장맛이 곧 그 집안의 건강, 복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경제에 따르면 그 집안의 장맛이 좋지 않으면 좋은 채소와 양질의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조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장은 집집마다 다양한 향과 맛을 내지만 건강이라는 공통성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 장 문화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메주를 익힐 때 메주를 묶는 짚은 출생 의례에도 사용되는데요. 옛 어른들은 아기를 낳으면 삼신에게 제사상을 바치며 아기를 볏짚 위에 눕혀놓고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볏짚 위의 미생물이 아기의 항문을 통해 장으로 들어가 나쁜 균을 없애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한 과학적 원리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장과 같은 발효 음식은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미생물들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하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장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장맛이 변하면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긴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었는데,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것들을 보면 이러한 장고, 즉 장독대가 보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비를 모셨던 김병일 상궁이 수기로 집필한 낙선제 주변을 통해 장고를 관리하는 상궁, 장고마마를 두어 장맛을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굶주린 백성과 생활이 어려운 관리들에게 장을 하사했고, 또 영조가 순창 고추장을 조회했다는 기록 등이 있어 왕실의 장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보왕에 쓰이는 것으로 장만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장은 과거부터 병이 나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 장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의 효능은 메주의 발효 과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발효 과정 중에 생긴 곰팡이는 효소를 만드는데 이는 장의 맛과 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대규모의 양조장이 생기면서 전통 방식의 장은 점차 사라졌는데요.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장은 대부분 일본 종균을 사용하여 공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공장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 좋은 견을 얻기 위한 우리의 전통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맛과 효능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같은 국가연구소 및 일반 기업 등에서 메주 곰팡이 균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발견된 곰팡이들은 국가생명자원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장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지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발효 음식인 장의 효능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장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함유된 발효 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은 기다림 속에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내는 건강한 발효 음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의 다양한 발효 음식이 세계 음식 문화와 접목되면서 우리의 장 문화는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발효 음식은 건강과 맛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실천, 전통적 공예 기술로 구분합니다. 이 중 음식문화는 요리기술, 지식, 전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 문화적 관습과 지역 민족의 일상적 관행, 상징적인 예술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자연, 경관, 계절의 순환적 차원에서 자연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식사 예절과도 연계되어 공동체의 사회성, 정체성,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문화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공동체 종목으로 장당구기 문화는 2018년 12월 27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 등재되기를 기원했던 우리 장당구기 문화가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김장 문화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정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음식의 맛과 향을 한 번 더 알리는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에 대한 과거의 기록과 문헌을 바탕으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되짚어보고 세계 속에서 우리 장문화의 위상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통해 장문화에 담긴 기다림의 맛과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효를 통한 건강한 음식 문화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에듀팜 여러분께 소중한 지식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자세한 장애 이야기들은 이곳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